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과학적 지식이랄까요? 이런 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 18강. 마하란 무엇인가? 마하란 무엇인가? 우리가요, 간혹 보는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또는 뉴스에서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우리가 개발하는 KF-21 항공기가 드디어 음속 돌파에 성공을 했다. 즉 마하 1.03의 속도로 날아올랐다. 이런 뉴스도 보게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현무 미사일이 현무 5, 현무 4, 현무 5, 현무 6 이런 게 있는데 현무 6의 속도는 종단 속도, 종말 속도가 마하 10을 넘는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공학부를 공부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 마하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시겠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마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하는 음속이 있어요. 음속. 음이 어쿠스틱 벨로시티라고 그러는데 소리가 공기 중을 전파해 나가는 속도죠.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해 나가는 빠르기죠. 빠르기 속도를 음속, 그래서 어쿠스틱 벨로시티라고 그래요. 요거는 좀 전문적인 단어고요. 초급적인 용어로 스피드, 사운드 스피드 그러죠. 그거는 이제 초급적인 얘기고, 우리는 이제 공학에서 원론적으로 학술 용어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음속은 어쿠스틱 벨로시티에서 첫 글자인 이 A를 따서 음속을 A라고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마하는 정의가 마하란 음속분의 물체가 진행하는 속도입니다. 물체의 진행 속도를 마하라고 규정합니다. 마하의 정의, 음속분의 진행속도. 그래서 마하는 M으로 쓰고요. 이게 이탈릭체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마하는 음속 어쿠스틱 벨로시티 분의 V 벨로시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속도고 여기도 속도니까 단위는 없죠. 단위는 없는 게 무차원수입니다. 단위가 없는 수를 우리가 무차원수라고 그래서 마하는 대표적인 무차원수인데 마하의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하는 음속에 대한 물체의 진행 속도를 마하라 정의한다. 자, 음속은요. 음속은 공기의 온도에 아주 밀접한데 음속과 온도 이건 이때 공기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공기 온도, 대기 온도를 말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이제 단열 과정으로 전파된다. 그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지만 그런 것까지야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음속과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음속 A는 루트를 씌우고요.
뭐 보통 카파로 쓸 때도 있고 그냥 K로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감마로 쓸 때도 있어요. 이런 카파로 써볼게요. 카파나 K 또는 카파 RT입니다. 여기서 R은 공기의 기체 상수입니다. 요 식에서 A는 당연히 음속이고요. 어쿠스틱 밸런스니까 음속이고요. 카파는 요거는 공기의 비열비입니다. 공기의 비열비. 이게 언제 한번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R은 공기의 기체 상수라고 그래요. 기체 상수. 그 다음에 T는 이제 절대 온도요. 자, 공기의 비열비는요, 무조건 1.40입니다. 공기는 이온자 분자니까 공기의 기체 상수는 287이에요. 287 줄파 킬로그램 K예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절대 온도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온도만 알면, 섭씨 온도만 알면 그 온도에서의 음속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근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 공학에서의 그 기계공학 하는 친구들의 그 전문 영역이고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추천드리는 수식은요. 이걸 이제 숫자를 집어넣고 이항 정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A는 331 더하기 0.6 T도씨. 그러니까 원래의 음속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나.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요렇게도 계산해도 전혀 틀린 것 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15도씨에서의 음속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음속.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A는 331 더하기 0.6 곱하기 요게 섭씨 온도거든요. 섭씨 온도니까 15 이렇게 더하면 331 더하기 0.9가 돼서, 아니 0.9란다. 9가 돼서 그냥 9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합하면 340이 되겠죠? 이때 단위는 당연히 미터 파 세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5도씨에서의 음속은 340m per sec라고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도 아니 섭씨 20도,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면 음속은 빨라지고요. 15도에서 이제 10도, 5도, 0도, 0도일 때는 331이고요. 그죠? 마이너스 10도 또는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내려가면 음속은 340보다 훨씬 못 미쳐지는 값이 되겠죠. 뭐 320이라든가 315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뭐 음속 그럼 뭐 340m per sec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온을 기준으로 해서 상온이 1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거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제가 한번 요런 걸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심심해서. KF21 KF21의 뭐 최대 속도가 뭐 얼마인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F-35 전투기가 있잖아요. F-35가 미국산인데
F-35의 최대 속도가 마하 얼마가 되느냐면 3.28이랍니다. 마하 3.28. 그럼 음속의 3.28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마이너스 이게 상공에서 이 F-35 이륙을 해가지고 상공에 있을 때 대기 온도가 마이너스 30도씨라고 가정을 할게요. 30도씨에서 음속은 얼마가 되느냐면 331 더하기 0.6 곱하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313이 돼요. 313 미터 파세크가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마하 3.28로 날아가니까 속도가요. 속도 V는 3.28 곱하기 313이 되겠죠. 3.28 곱하기 313. 왜냐면 마하가 이렇게 되니까 V는 마하수 곱하기 음속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요식에서 나온 거예요. 요식에서 V는 마하수 곱하기 음속 이렇게 되잖아요. 요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V의 비행기 속도가 F-35 비행기의 최대 속도 V가 3.28 곱하기 313이 된다 그런 얘기요. 이게 얼마가 되냐면 1026.64 미터 파세크가 되고, 얘를 킬로미터 파 아워로 고치면은 환산인자 3.6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3695.9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킬로미터 파 아워로 계산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동차 속도가 얼마예요, 보통? 최대 속도가. 뭐 200km죠. 1시간에 시속 200km. 그죠? 그 다음에 경주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300km 이렇게 달리는데, 기껏해야 300인데, 자동차는 비행기 전투기가 F-35 전투기의 최대 속도는 이게 3,70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시속 3,700. 상상이 갑니까? 3,700? 무진장 빠른 거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K방산 현무6가 있어요. 현무6. 예, 현무6. 현무6의 탄두 질량이 말이죠. 탄두 질량이 무려 9톤이랍니다. 9톤. 9톤이면요. 이게 9,000kg 중이라는 얘기예요. 9,000kg 중. 그 다음에 지상에 도달할 때에 그 이제 발사 후에 떨어지는 그 지상에 도달할 때의 지상 종말 속도. 지상 종말 속도가 마하 10이랍니다. 마하 10. 마하 10. 마하 10. 그러면 마하 10이면 속도로 따지면 V가 마하가 10이고 음속은 지상이니까 340이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얼마냐면 10 곱하기 340을 대입하면 3,400m 파세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는 무게고요. 톤은 무게고, 무게를 뜻하는 거고요. 요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킬로그램 중이니까 중만 빼면 질량, 탄두 질량은 9,000kg 중, 이건 무게고 9,000kg이에요. 9,000kg.
탄두 질량은 9,000kg. 그다음에 목표물에 도달할 때의 속도, 목표물에 도달할 때는 일정한 속도로 나가는데 그때가 마하 10이니까 마하 10은 3,400m/s. 1초에 3,400m를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하려고 내가 이러느냐? 이게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게 파괴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이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운동 에너지를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K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요거로만 하자고요. 요거.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 9,000이라고 그랬죠? 9,000kg. 9,000kg 곱하기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하 10이니까 3,400이라고 3,400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전자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52 020 020 000 000 그 다음에 000 줄이 나오더라고요. 줄. 그 이건 약 520억 줄이에요. 520억 줄. 그리고 이게 보통 억이면요. 억이면 10에 공이 8개고요. 이게 9개입니다. 9개. 그 다음에 520억. 그러니까 여기서 520억. 여기가 봐봐. 여기가 100만이잖아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그러니까 520억 줄이라는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현무 6 한 발이 도착 목표물에 가서 때릴 때 내는 에너지다. 이게 에너지. 가공할 만한 에너지가 돼서 핵무기 위력과 버금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무 6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에 이제 자꾸 성공을 한다. 뭐 이러려면 이제 이런 거 미사일 개발 실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나가서 요런 게 있어요. 마하각이라는 게 있어요. 마하각과 충격파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요. 가스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기체 역학에서 다루는 건데 우리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하 3이다. 이게 3. 마하 3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전투기가 있다. 비행기가 있다. 이거야. 비행기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한번 이걸 마하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갈까요? 자, 이렇게 이제 비행기의 진행 경로를 표시합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 좌표가 여기라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출발 원점이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제로죠. 네. 제로. 다음에 마하 3의 속력으로 진행하니까 음속의 3배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음속의 3배. 그러면 음속의 3배니까 음속 하나는 1A는 노란색으로 한번 제가 이거 여러분들 그리려고 명주시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이거 간단합니다. 사용하는 법. 명주시를
백목에다 명주시를 이렇게 한번 감은 다음에요. 내가 이제 그림 그리고자 하는 데다가 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란 원이 만들어져요. 이게 비교적 이렇게 하는 게 동그란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요건 잘못했지만 아무튼 자 여기가 출발 원점인데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때 출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올 때 요점을 기점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달려오는데 마하3으로 달려오는데 요점에서부터 측정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여기서 소리가 발생하니까 비행기 엔진에서 내는 소리가 발생하니까 얘가 진행하는 그 소리 속도는 1A겠죠. 1A. 음속의 1배. 그죠? 음속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는 음속의 몇 배라고 그랬어요? 3배라고 그랬습니다. 3배. 3배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3배. 3배인 요 위치에 오겠죠. 요 위치. 이게 요점의 위치가 음속의 하나, 둘, 3배니까 2초 후의 위치입니다. 요점이 1초 후의 위치. 출발 1초 후에요. 1초 후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소리는 여기 올 때 자기는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음을 발생하면서 다시 이거의 3배만큼을 가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소리는 공간을 타고 쭉 퍼져나가니까 1초가 지났을 때는 여기지만 1초가 더 지나 2초가 되면 어디냐면 2초 후면 요거의 2배겠죠. 2초 후의 위치는 여기겠죠. 여기. 요점과 요점을 연결한 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서 여기 위치겠죠. 여기 2초 후죠. 여기까지가 2초, 2A죠. 2A. 그럼 2초 후면 어디 있어요? 여기가 1초 후의 위치인데 2초 후에는 여기서 발생한 음이 여기 오는 동안에 비행기는 이거의 3배인 여기 올렸을 거라. 여기. 다섯 건. 하나, 둘, 셋, 넷. 여기네. 여기에 와요. 여기가 이 위치가 여기 2초 후입니다. 2초 후. 그런데 자 2초가 지났을 때 비행기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데 이미 발생한 파는 여기서 발생한 파는 노란색 파에서 파란색 파 있는 위치에 소리가 오지만 여기서 발생한 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초 있는 상태. 거기서 발생한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발생한 소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1초니까 1초가 지난 상태에서의 위치만큼 가겠죠. 그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시 1초겠죠. 1A.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비행기가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오면 여기서 발생한 음은 여기와 여기라서 여기까지 오고 이 파란색 위치에 오고 요점을 지날 때 발생한 음은 노란색 위치에 오며 비행기의 끝은 여기 와 있다. 비행기는 여기 와 있다. 그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서부터 3초가 지났다. 다시 또 1초가 지났다 이거예요. 다시 또 1초가 지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이번에는요. 3초가 지났으니까 요때 발생한 음은 3초 후의 위치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요 빨간 선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가 3A예요. 3A.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소리는 1초가 다시 지났으니까 2A 음속의 2배만큼의 위치에 가 있겠죠. 음속은 2A만큼 가 있겠죠. 2A.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가 있겠죠. 이만큼. 왜? 여기서 2A만큼 가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요점에서도 1A만큼의 소리는 발생할 거 아니에요. 1A만큼의 소리가 발생하니까 역시 이렇게 돼서 역시 1A만큼 간다. 그 다음에 비행기는 어디가 있을까요? 말해 뭐랍니까? 3초 후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여기 이 자리에 와 있겠죠. 3초 후에 비행기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럼 저기 돼요. 비행기 위치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소리는 1A, 2A, 3A로 가요. 3초 동안 여기까지 갑니다. 이 빨간 선에 가요. 여기서 쫙 여기 따라가고 1초 후에서 발생한 음은 1A, 2A니까 이 파란색 끝권으로 오고 2초 후에 발생한 음은 1A만큼 가고 물체는 다시 3A만큼 가요. 3으로 갔으니까 3A로 갔으니까 3초 후에 비행기의 최종 위치는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제일 빨라. 비행기가 여기. 그리고 바로 전에 발생한 소리, 그 다음에 발생한 소리, 그 다음에 발생한 소리가 뒤따라오는 이런 형태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게 진행 방향이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원주파, 마하각을 말씀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하각은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점에서 백목이 좀 다른 색깔이 있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냥 이거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만만한 게 노란색인가? 예. 그냥 하얀 색깔로 하자. 하얀 색깔. 자, 여기서요. 자를 대고 여기서 얘의 접선, 얘의 접선을 이어서 이렇게 접선을 이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의 접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접선이 얻어져요.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접선을 지나고, 여기 접선을 지나고, 여기 접선을 지나서 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크게 한번 판단을 해봐요. 접선을 지날 때까지 여기서 이 접선과 맞물리는 이것은 직각이죠. 접선이니까 접선에 맞물리는 직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소리는 3A라고 써요. 이게 크기가 3A예요.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여기도 직각인데 2A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까지는 거리는 2A죠. 당연히 여기서부터까지는 이게 또 직각이죠. 이거 당연히 얼마예요? 당연히 1A죠. 근데 물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V는 얼마만큼 왔어요? 네. 3초까지 와요. 자, 여기가 3A.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A, 4A, 5A, 6A, 7A, 8A, 9A 왔죠. 9A. 9A가 온 거죠. V의 속도는 여기서부터 쟀을 때 V는 9A만큼 진행을 해왔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쌓인 요 각도, 요각을 마하각이라 그래요. 요각을 마하각 뮤라 그래요. 이걸 마하각이라 그래요. 마하각은 뮤입니다. 사인 뮤 이꼬로 사인은 직각삼각형의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빗변의 길이가 9A고요. 높이의 길이가 3A이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요거 하나만 따졌을 때도 요게 3a고 요게 1a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a분의 1a지 않습니까? 결국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a가 약분되니까 3분의 1. 이게 마하각의 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마하각의 정의를 사인 뮤는 마하수의 역수예요. 왜? V분지 마하수니까. V분의 M이니까. V분의 A죠, A. V분의 A. V분의 A. V분의 A가 돼서 요거는 마하수의 역수야. N분의 1. 마하수의 역수.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마하각의 공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하각은 원추 반각이에요. 마하각은 요 원추의 반각. 원추 반각이고, 요거를 조금 이제 전자계산기를 활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각도로 표현하면 뮤는 아크사인 3분의 1이 돼서요.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근데 얼마가 나오냐면 19.47도가 나옵니다. 19.47도.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피레진처럼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예, 그건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이때 발생하는 파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그 엄청난 굉음이 충격파거든요. 이 충격파가 지나가고 나면 이 웬만한 유리창 같은 거 다 깨져요. 다 엄청난 압력이 와서 이게 깨지기 때문에 충격파. 그래서 이 충격파 내부에서, 이 내부는 조용하죠. 내부는. 이 외부가 중요한 거. 피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를 이 원추파, 마하파, 충격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기 자체가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투기 조종사가 앉는 곳이고 전투기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피레침처럼 이게 쭉 곧게 이렇게 피레침처럼 뾰족한 게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게 바로 이 원추각에서 이 내부로 있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고안한 그런 어떤 하나의 장치다. 이런 것도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